레하 랩입니다. 최근에 날먹동선 설명을 안 해주고 계속 영상을 올렸던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날먹동선과 그 장단점, 뭐 주의할 점, 파괴법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캠프 순서는 칼날부리, 상대 블루, 그리고 상대 두꺼비 이 순서로 먹습니다. 자, 시작할 때 뭐 정글펫은 원하시는 거 사시면 되고요. 저는 초록색을 보통 사고, 그 다음에 물약을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데, 만약에 첫 기한, 그러니까 3캠프 먹고 기한을 할 건데 첫 기한에 이 제어와드를 챙겨가고 싶으면 물약을 사지 말고요. 아니다, 나 처음에 교전을 조금 세게 혹은 좀 안정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물약을 사주면 됩니다. 이거는 상대의 조합 보고 결정을 조금 해요. 자, 먼저 칼날부리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 인베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두 개를 다 막으면 좋겠지만 제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탑쪽은 탑한 때 좀 지켜달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탑이 여기 서 있으면은 시야가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시작하자마자 이쪽으로 달려와서 여기를 확인한 다음에, 자, 만약에 상대가 이렇게 양쪽으로 쪼여진다, 그러면 바로 큐 쓰고 탈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한 이쯤에서 시야 잡으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내 칼날불이 어느 위치에 와드가 박히는지 이거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거든요. 이 동선의 단점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칼불을 지나서 블루 쪽으로 갈 건데 이 동선 사이에 와드가 있으면은 제가 여기 먹고 있다는 게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빠른 백업이 와서 빼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여기를 미리 봐줍니다. 특히나 게임 같은 거 하면은 이쪽에 와드 박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대기를 해주고요. 와드 박혀도 상관없어요. 어디에 박히는지를 아는 게 조금 중요해서 이러고 기다리고 있다가, 만약에 상대 미드가 이렇게 막 와가지고 이쯤까지 보통 와서 와드 받고 가는데 여기까지 오면은 좀 때려줘요. 그러면은 미드 입장에서도 좀 기분 좋고 상대도 기분이 좀 나쁘겠죠, 여기서 맞고 시작하면은. 자, 그래서 처음에 여기를 먼저 먹고요. 자, 끌면서 먹어주고 이 스킬을 찍은 다음에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자, 이 여기 튀어나와 있는 벽 있죠? 이 튀어나와 있는 벽에다가 이를 살짝 지나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블루 쪽에 시야를 보기 위해서인데, 자, 만약에 여기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살짝 보면은 안 생기죠? 근데 내가 여기까지 깊게 가면은 이 그림자가 생겨요. 많이 깊게 안 가도 그냥 이만큼만 들어가도 그림자가 생긴단 말이죠. 보통 이쪽에서 블루를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림자가 나한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상대한테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 상대가 나를 봤다, 뭐 근처에 있다,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그림자가 보이면 좀 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가 안 나오게 최대한 살짝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주는 느낌으로 가면 돼요. 만약에 상대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 먹고 있다, 먹고 있는데 블루 피가 조금 적어요. 그러니까 먼저 강타를 쓴 것 같아. 그러면은 블루를 뺏는 방향으로 가도 되고요. 아니다, 나는 그냥 좀 이 두꺼비 쪽에서 덮치겠다 하면은 두꺼비 쪽에서 덮쳐도 됩니다. 만약에 상대가 이렇게 먹고 있다, 그러면 크게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와줘. 이거는 지금은 안 깨는 게 좋아요. 그러고 있다가 상대 이거 먹고 있겠죠? 두꺼비를 먹고 있으면 결국에 얘도 다음 동선을 돌기 위해서 이쪽으로 끌어서 온단 말이죠. 그러면 최대한 얘가 스킬 다 쓰고 맞을 거 다 맞고 할 때 강타로 두꺼비를 뺏어 먹고, 그리고 상대를 때리면서 싸우면 케인이 유리합니다. 초반 교전이 아무리 안 좋은 케인이어도 상대 스킬 다 빠지고 피도 다 빠지고 한 상황에서의 교전은 유리해요. 근데 케인이기 때문에 못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싸움을 나 잡겠다 하면서 막 여기까지 막 들어가고 하면은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면 미드에 있는 친구가, 그리고 바텀에 있는 친구가 굉장히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조금 괴롭히다가 못 잡을 것 같다 싶으면, 혹은 풀을 뺐다 그러면은 그냥 적당히 뺍니다. 그리고 빼면서 이쪽에다가, 즉 남아있는 정글에다가 와드를 써주고요. 이거 타고 탈출을 하면 돼요. 어차피 난 여기까지 해서 손해본 게 없잖아요. 자, 만약에 이렇게 빠지려고 하는데 상대 미드랑 바텀 백업이 조금 빠르게 와서 빠질 수가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바로 역주행 해주세요. 케인은 벽 넘는 스킬이 2개나 있는 상태라서 여기서 역주행하면서 처형각을 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라이너들이 나 따라오다가 경험치 놓치고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뭐 탈출을 할 수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탈출하면 되고, 탈출 못하겠다 싶으면은 그냥 이쪽 가서 처형 당하면 됩니다. 처형 당할 때는 부활하는 상대 정글 혹은 집 갔다가 돌아오는 상대 정글을 주의하면서 죽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근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자,
칼날부리로 우리가 시작을 했죠. 칼날부리 먹고 블루를 뺏었어요. 그러다가 안되겠다 해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드를 먹으면 3레벨이 안돼요. 경험치가 칼날 버프 하면은 3레벨이 안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돌거북 먹고 기한한 다음에 위쪽 동선으로 봐서 다시 정글 라인을 맞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맞댔을 경우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렇게 왔어요. 여기서 E를 통해서 시야를 확인을 했는데 블루가 있어요. 그러면 쭉 지나가면서 블루 한 대 때리고 여기까지 확인을 해줍니다. 늑대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뭔 소리예요? 상대는 이쪽 시작을 하겠다는 소리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캠프를 먹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을 거다라는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백핑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치다가 한 피가 300대 초반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끌고 와서 두꺼비랑 같이 이렇게 먹어주면은 금방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강타가 2번 나가긴 했는데 넘어가 주시고요. 그래서 얘까지 먹고 어디서 집을 가냐? 여기서 집을 갑니다. 여기서 집을 찍고 와드를 여기다가 박아줘요. 집 가기 직전에 와드를 박고 귀환을 해줍니다. 자, 집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 아이템을 사야 되죠. 일단 저는 처음에 포션을 안 샀기 때문에 제어 와드까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디다가 핑을 찍어줘야 되냐면 여기다가 위험 핑을 찍어줘야 돼요. 제가 집 온 시점이 한 2분 40초쯤 될 거예요. 2분 40초에서 45초? 아무튼 그렇게 될 텐데 그때쯤이면 상대가 풀캠프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번째 캠프 쪽에 있을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백핑을 찍고 늑대를 치러 갑니다. 여기 이렇게 못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이쪽에 민병대를 받으면서 가면은 또 넘어가지거든요. 근데 민병대 이속이 조금 줄어가지고 저도 가끔 실패합니다. 갔다가 여기 사이드 쪽으로 넣고 또 모서리로 넣고 그래서 늑대를 먹으면서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보는 거예요. 제가 늑대 도착했을 때 상대는 이쪽에 도착해 있거든요. 이쯤에. 그러면 제가 아까 여기다가 위험핑을 찍었기 때문에 텀 쪽이 삼거리에다가 와드를 해주면 너무 좋아요. 상황이 되면 상대가 어느 곳을 가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가 여기서 갈 수 있는 데는 내 거 다 카정당했네 해서 이렇게 쭉 해서 내 거를 카정하러 오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블루 쪽으로 나도 카정 가야겠다, 이쪽에서 케인이랑 싸워야겠다,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와드를 박아놓죠.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가는 동선이 다 보여요. 위로 올라가는 것도 보이고 아래로 가는 것도 보이고 우리 정글로 오는 것도 보입니다. 혹은 이렇게 해서 바텀 내려가는 것도 보여요. 그래서 이쪽에 와드를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케인이 초반에 교전을 안 보고 내 성장에 좀 집중하겠다라는 동선이라서요. 이쪽으로 가는 경우는 보이는데 이렇게 그냥 바로 바텀 가는 경우는 또 제 와드로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텀 쪽에다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와드 박아라. 그래야 갱킹을 안 당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는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돌아가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이렇게까지 오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로 상대가 동선 낭비인 거고 성장 못하게 하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어떤 경우가 많았냐면 이렇게 해서 바로 아군 미드 들러서 제 거 블루에서 교전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내 거 카정당했네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가 좀 더 많았는데 이렇게 들어오면은 상대가 제일 먼저 뭘 보냐면 제 거 칼부를 확인을 합니다. 근데 제가 칼부를 먼저 먹고 왔기 때문에 칼부가 상대에게는 없는 거로 나와요. 내 거 칼부 어딨지? 하면서 이쪽으로 더 확인을 합니다. 시야를. 그러면서 여기로 와서 레드가 있네? 얘 좀 동선을 어떻게 돈 거지? 하면서 내 거 시작하고 칼부 먹고 뭐 이렇게 갔나보다, 이런 식으로 유추를 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레드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제가 아까 여기서 늑대를 먹고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와드로 상대가 이렇게 들어온 거를 확인을 했어요. 자, 이렇게 들어오는 거 확인한 순간 이 늑대까지 다 먹어주고 아래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건 없고 아마 상대가 이걸 먹고 있는 시간일 거예요. 그때 2로 시야 밝히면서 같이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여기가 우리 정글이기 때문에 우리 바텀과 우리 미드의 백업이 훨씬 빠를 수 있겠죠, 보통의 경우. 그래서 이쪽 나 간다, 싸우자 이렇게 핑을 열심히 찍은 다음에 여기서 교전을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게 교전을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제가 최근에 영상 올리면서 계속 말했던 상대를 유혹해가지고 함정을 설치하는 그런 유형의 동선이에요. 자, 만약에 여기에 상대가 안 걸렸어요. 그러면은 전 이거를 먹고 웬만하면 두꺼비를 먹어주는 게 좋긴 해요. 왜냐면 다음 리젠 시간이 이 늑대 다음에 두꺼비가 나오도록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두꺼비를 먹어준 다음에 블루를
쳐줘요.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돌아오거나 혹은 이쪽에 시야가 없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에 제가 블루를 치고 있으면 블루를 치고 있는 그 순간에 상대가 도착을 하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저 피 다 까여있고 스킬 빠져있고 그런데 그 상대 정글이랑 싸워야 돼서 그런 경우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두꺼비를 먼저 칩니다. 상대가 이렇게 오면 보이겠죠? 그리고 지금은 강타를 하나 아껴놓은 상태니까 이거 먹고 같이 교전을 가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뭐 대치만 해도 되고요. 자, 교전의 우위. 왜 우리가 교전의 우위를 가지고 있냐? 우리는 롱소드를 사왔죠. 그렇기 때문에 첫 기간에 돈을 쓰고 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케인이라 질 수도 있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 거 2개 포함해서 풀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풀캠을 하면 한 3분 50초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 너무 늦는 거 아니냐? 바이게 싸움 불리한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상대 위치가 파악이 안 되는 경우에는 두꺼비 먹고 바로 바이게 쪽으로 달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대 위치가 파악이 되는 경우라면 블루를 먹고 바이게를 먹는 동선을 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는 이쪽 바이게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일단 우리가 여기를 확인했을 때 상대가 선 레드 쪽 캠프 시작이다 라는 거를 이미 확정을 해놓고 간 거기 때문에 상대는 이 시간, 이 바이게가 나올 시간에 보통 아래 바이게에 있거나 다른 데 쪽으로 갱을 갔겠죠? 혹은 캠프를 못 먹어서 배회를 하고 있던지. 그래서 얘는 아마 높은 확률로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를 먹으면 계속 연계되는 게 뭐냐면, 강타를 안 쓰고 얘를 먹었어요. 그러면 보통 4분 정도가 돼요. 강타를 안 쓰고 먹으면. 이쪽으로 와서 여기다가 와드를 박아주고요. 유충 준비하는 와드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아마 칼날부리가 나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선 칼부를 하면은 칼부가 4분에 나와요. 그래서 이 칼부까지 맛있게 먹어주고 여기다가 와드를 박아줍니다. 다음 동선을 예측하기 위해서요. 자, 그리고 4분 5초 정도까지 기다렸는데 여기에 칼부가 안 나오는 상황이면은 더 기다리지 말고 그냥 와드만 받고 나가주세요. 그러면 칼날부리는 상대가 3번째로 먹은 캠프라서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이 수정초를 터뜨리고 미드갱을 한번 가주세요. 자, 이 수정초를 왜 터뜨리냐? 얘를 안 터뜨리면은 보통 상대가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한 번씩 터뜨리거든요? 그러면 이 와드가 들켜요. 내 제어와드 이렇게 들키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한번 터트려 놔주고, 그 다음에 미드, 사실 갱 성공 안 해도 돼요. 미드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번 찔러주고, 그 다음에 내 칼부를 다시 먹으러 가는 겁니다. 그럼 막 젠이 되어 있는 칼부를 먹고, 아까 안 먹었던 이 2가지 캠프 있죠? 레드 먹고 다음 돌거분 먹고 이러고 귀환을 하면은 저는 5레벨이 되고요. 돈이 꽤 많이 쌓여있는 상태로 집을 가겠죠. 캠프를 많이 먹었으니까. 자, 이렇게 돌면은 가장 희망적인 동선이고요. 뭐 게임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는 거니까 중간중간에 좀 꼬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 봐가면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이 동선에 주의점, 뭐 단점 이런 게 있다 그랬죠. 자, 처음에 제가 와드를 여기서 봤어요. 근데 가끔, 진짜 가끔 여기나 여기에다가 와드를 하고 시작하는 미드나 서포트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여기에 와드가 박히면은 조금 답이 없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이 그냥 다 보이는 거라서 이렇게 되면은 파괴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는 케인 저기 있네 하면서 이렇게 가정을 올 거고, 저는 미드랑 바텀에서 오는 인원들을 잘 감당을 해야겠죠. 그래서 블루나 이런 거 카정할 때 꼭 미드 상황이랑 바텀 상황을 계속 보면서 얘네들이 오나 안 오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온다 그럼 바로 튀어야 돼요. 뭐 블루만 하나 먹고 적당히 튄다, 아니면 블루도 못 먹고 튄다, 그냥 이런 식으로 튀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룬 중에 그 지배 쪽 계열 보면은 육감이라고 있거든요. 그 육감 들고 있으면은 근처에 와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육감 들고 하면은 조금 더 근거 있는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겠죠. 좀 안전하게. 그 할 때는 육감 들어서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얘기를 하자면, 자, 보통 상대가 여기다가 와드를 받고 시작을 한다고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 와드가 박혔는데 내가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가면은 상대가 제 동선을 보겠죠. 아, 얘 우리 카정 들어온다 이렇게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8부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먹어주다가 다른 케인과 마찬가지로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하고 여기서 시야 사라지는 순간에 그냥 틀어서 가버립니다. 그러면 시야 안 걸리고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대신에 2를 썼기 때문에 이 블루 시야를 확인을 못하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돌아가서 이쪽으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Q 써서 그냥 못 들어오거나.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는데 뭐 해봐야 5초, 10초 정도고 이쪽 바이게 싸움을 할 가능성이 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게 들어가는 거를 지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자, 이렇게 조금 늦게 도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기다렸다가, 근데 이렇게 되면 보이기도 하거든요. 한 5초 정도 기다렸다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인했을 때 블루가 없으면은 여기서 이걸 먹고 있겠다는 소리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그냥 감으로 덮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 시간대로 한번 재볼까요? 자,
룬은 이렇게 되고요. 저는 쿨감 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첫 기한에 제어와드를 살 거라서 물약을 안 사고 출발하겠습니다. 게임 시작하면은 협곡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 군데 인베 방어하자고 콜을 먼저 주고요. 저는 이쪽에서 인베 방어를 봐줍니다. 만약에 상대가 이렇게 오면은 그냥 한 단계 뒷부시에서 대기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부시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도 날먹동선으로 우리 거 시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거 시작을 하면은 동선 계산이 조금 어려워져서 그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려고 여기를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들어갈 때 E를 살짝 써면서 이렇게 살짝 봐주시고요. 늑대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불거북에 있다 백핑 찍어주고, 가운데 벽으로 골렘을 불러서 써주시고 300 후반대까지 피를 까줍니다. 형, 큐, 형. 제가 쿨감 룬을 들었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룬을 다르게 들면 화편에. 그리고 끝나면 바로 이쪽에서 집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집 갈 때 이렇게 다 보이도록 와드를 박아주세요. 그 다음에 유연핑 찍어주시고 여기다가 와드 박아라 말해주시고, 모서리, 여기도 모서리, 모서리. 자, 그 다음에 늑대 먹으면서 이쪽 잘 봐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들어오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은 레드 쪽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 싶으면은 그냥 그대로 돌아주시면 됩니다. 상대 위치가 안 보이면 이쪽으로 가서 바이게를 먼저 챙겨주는 것도 괜찮아요. 강타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저는 강타를 안 쓰고 이 상대 칼부를 뺏어먹는데 강타를 쓰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경험치가 5가 부족한데 피해 장미 같은 거 하나 먹으면은 바로 레벨업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넘어와서 핑화 박아가지고 칼부가 있으면 먹고요, 없으면 안 먹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칼부라서 조금 더 먹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강타를 박아주고 이 수정구까지 터트려 준 다음에 미드갱 한번 찔러주고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아래 캠프를 정리를 해줘요. 원래는 6분의 유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유충을 빨리 잡으려고 강타를 2개를 아껴놨는데 이제 유충이 8분으로 밀렸죠. 그래서 강타를 아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고 집에 가면은 돈이 1000원, 그리고 5레벨 중간까지 이렇게 채워서 집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디를 가느냐. 아까 늑대부터 먹었죠? 그래서 늑대로 바로 달려줍니다. 모서리, 모서리, 모서리. 그리고 늑대 다음에 두꺼비를 먹었기 때문에 두꺼비도 바로 나와요.
두꺼비도 바로 먹어주고요. 여기는 강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인데 이렇게 6레벨 찍고 뭐 탑갱을 가도 되고 바텀갱을 가도 되고 원래는 이때 유충을 딱 먹었었는데 지금은 유충이 좀 미뤄졌으니까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죠. 그래서 뭐 갱킹을 가거나 카정을 가거나 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은 이렇게 잘 풀린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좀 교전이 잘못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한에 칼은 샀는데 두 번째 기한에 곡괭이 살 돈이 안 돼. 그러면은 템이 좀 꼬입니다. 왜냐면 벼락 폭풍검이 칼 다음에는 칼이랑 티끌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곡괭이를 사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조금 턴을 더 쓰더라도 곡괭이 살 돈을 모아서 집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